오전에 우리 3시간 꼬박 했잖아요. 거기서 10문제 나옵니다. 총칙 다 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물권법이잖아요. 18페이지 물권법. 물권법은 14문제 나오는데, 토지 개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필지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등기부 기준입니까? 지적공부 기준입니까? 그렇죠. 지적 청량해가지고 등록한 지적공부 기준이다. 그 다음에 건물 개수는요, 1동이라 합니다. 그죠? 1동, 동이라고 합니다. 동. 요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준이 사회통념 기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래관념 기준이다. 두 채를 한 동으로 팔 수도 있거든요. 뭐 옛날 한옥 같으면 본채, 사랑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따로 해도 되고 묶어서 해도 되고. 사회통념 기준이다. 물리적 구조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짓고 있는 건물은 언제 건물이 됩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아니죠. 언제입니까?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루어지면 토지와는 독립된 건물이다. 건물 신축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신축자가 원시 취득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별개다. 독립된 각각 부동산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은 이제 움직이는 동산, 양도담보입니다. 뱀장어 또는 뭐 축사의 돼지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면 그게 양도담보죠. 이 셋째 줄입니다. 양도담보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 위에 미친다. 항상 현재 집합물 위에 미친다. 전체로서 하나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것도 양도담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5번은 무단 경작했을 때 농작물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다. 경작자 소유. 그 명인방법 갖춰야 되나요? 안 갖춰도 되나요? 명인방법 안 갖춰도 경작자 것이다.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양수인에게 등기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둘째 줄 끝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을이 양수했는데, 양수인인데 등기는 아직 안 하고 있다. 갑이 신축했고, 근데 이걸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직접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되거든요. 여기에 아직 소유권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해야 됩니다. 대위 행사해야 됩니다. 신축자 갑의 양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된다.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권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다. 그게 제일 마지막 문장 그거예요.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전 등기 갖추지 못한 자, 건물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 청구할 수 없다. 그거예요. 제일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면 물권 틀린 것. 토지 일부에 점유시효 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토지 일부에 등기부 시효 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 시효 취득은 되는데요.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
근데 등기가 안 되거든. 등기부 시효취득은 안 됩니다. 점유 시효취득은 되는데. 그 다음 일동의 건물 일부도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부동산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죠.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부 갖추면 독립소유권 객체가 된다. 맞고요. 벌채되어서 분리된 수목 동산이거든요. 독립소유권 객체 맞습니다. 농지 소유자 승낙 없이 경작했을 때 명인방법 갖추어야만 독립소유권 객체가 된다. 틀렸죠? 명인방법 안 갖춰도 됩니다. 그거 쉽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꼭 하나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요거 소홀히 보시면 안 되고요. 자, 8번에 등기 청구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나 등기 등 어느 한쪽만에 대해서라도 권리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뭐라 할 수 없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등기 안 해도 인도받았으면 자기 권리 행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걸 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방갈로 2번은요.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 권리 행사로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 승계해 준 경우 이때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냥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갈로 1번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고요. 방갈로 2번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 승계해 준 경우다. 그 말을 뺄 수가 없어요. 시험 내더라도. 그것만 봐두셔도 돼요. 9번 봅니다.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청한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는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자기 집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는 못한다. 되시죠? 아주 짧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번 이게 이제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 갖추지 못하여 요거 언더라인 해두세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 갖추지 못하여 요거 번역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실효 연체를 해가지고 이해되시나요? 소멸 청구 당한 사건이란 말이죠. 소멸 청구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권 소멸했잖아요. 철거 대상인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안 내가지고 지상권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소멸 청구를 해가지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건물 뜯어야 될 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건물의 점유자 이해됩니까 지금? 건물 점유자가 뭐 등기한 전세권자든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든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라는 것은 건물 주인한테 대항한다는 뜻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한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 다 뭡니까? 먼저 비켜줘야 뜯죠. 예, 그 뜻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장은 길게 나와 있어 보세요. 즉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 갖추지 못하여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생각하면 돼요. 그때 토지 소유권은 이와 같은 점유로 인해서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로서 건물 점유에 대하여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왜? 건물 임차인이지 토지 임차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 못하는 거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다. 자, 11번 토지 소유권 상실한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현재 소유자라야만 할 수 있잖아요. 12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 이 말 이해되시죠? 돈을 빌리고 차용을 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줬다. 즉 양도해 놨다. 이 말이거든요. 양도담보 아닙니까? 양도담보 이렇게. 변제하면요. 여전히 갑소유거든요. 변제하는 순간 여전히 갑소유란 말이에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올 등기 말소 들어가거든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들어가니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소유권에 근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소멸시효 안 걸린다. 즉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양도담보 설정자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3번은 합의해제. 오른쪽 페이지 14번은 계약해제. 찾았나요? 합의해제, 해제 전부 뭡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역시 소유자로서 말소 들어가니까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 13, 14, 12, 13, 14는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되시나요? 15번은 가등기 문제인데요. 자, 갑의 소유인데 을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앞으로 가등기 있으면 병한테 갑이 못 팔아먹나요? 갑 소유인데 을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 받아놨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팔릴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보세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가등기가 말소됐다. 이때 이제 이 가등기가 말소된 거예요. 가등기가 말소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것이 부적법 말소되었으면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적법 말소 같으면 회복 등기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 회복 등기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요구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가등기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굽니까? 아니죠.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가등기 됐고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그 다음에 말소됐다 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지. 병을 상대로 이해됩니까? 요거?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병 상대로. 그러니까 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등기 있는 부동산 샀잖아요. 제3취득자라고 여기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3취득자라는 말은 원래 저당권 있는 부동산 산 사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마치 가등기 있는 부동산 산 사람, 그 사람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 뜻이 제3취득자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문제 잠깐 볼게요. 갑 소유 X토지에 갑의 X토지에 사용 권한 없이 그 위 을이 Y 건물 신축했다. Y 건물을 을이 신축했다. 이렇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일부 임대가 포인트입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이때 현재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일부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을도 병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주인하고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토지 소유자 이게 무단 신축이거든요. 무단 신축이라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나요? 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 상대로는 철거 청구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 철거해라 이게 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떠들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집을 떠들려면 집을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 상대로는 비켜라.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너희 집에서 나가라. 요거는 안 되잖아요. 요거 두 개 섞어 놓은 거예요. 일부 임대했다 요 말 때문에 섞어 놓은 거예요. 판례를. 자, 그런 문장 보세요. 틀린 거. 갑은 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을 상대로 대지 인도 구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은 을 상대로 퇴거 구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3번이 답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찾습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을 상대로 퇴거 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고 인도해준 경우다. 미등기 상태로 인도해줬다. 매도하고 이때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거 판례 하나 있잖아요. 기억하. 이 사람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은 없다. 그런데 인도 받았잖아요. 예. 무슨 권한이 있다? 처분 권한이 있다. 오케이. 요렇게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다. 이 사람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요 판례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이 관련 문제 거의 다 해결 다 해요. 거의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요 한 문제만 연습하세요. 한 문제 연습해 두세요. 그러면 뭐 거의 해결 다 됩니다. 자, 계약 물권 변동인데 계약 해제와 물권 변동. 이거 금방 했습니다.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또 뭐였습니까? 합의 해제도 금방 했고. 대법원 판례는 여기다가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 해제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복귀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돌아옵니다. 해제, 합의 해제, 무효 취소. 이번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갑이 부동산 출연해가지고 법인 만든다 이 뜻이거든요. 재단법인 만든다. 장학재단 만든다. 이 부동산 언제 법인 거냐? 법인 성립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연하는 사람하고 출연받는 법인하고 사이에는 언제 부동산이 법인 거냐? 성립시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전 등기 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부동산 이전 등기 없이. 이게 판례예요. 제3자가 볼 때는요, 이 출연이 법률 행위라서 등기한 때다 말이죠. 이해됩니까? 등기해야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등기 없이 넘어가고요. 외부적 관계에서는 권리 주장하려면 등기해서 써야 된다. 근데 요거 위주로 냈습니다. 요거 위주로.
그래서 둘째 줄에 출연자와 법인 사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 등기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등기 없이. 예, 그거예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전원 합의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등기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요건이라고요? 효력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어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뜻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다. 권리 소멸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중복 보존 등기 됐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 같은 사람 이름으로 중복되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무효인 후등기 기준으로 이전 등기 또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 등기 유효다 무효다? 역시 무효인 거예요. 예. 이런 등기 가지고 시효 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등기부 시효 취득 안 되죠. 무효 등기 가지고는 시효 취득 안 된다. 자,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인데 전원 합의가 있으면 3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직접 주세요. 된다 안 된다? 된다. 3자 합의라 해야 돼요. 이걸 분석하면 이래요. 갑을 합의하고 을병 합의하고 갑병까지 합의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차 합의됐다. 요거 시험 냈잖아요. 요렇게 합의되고 요렇게 합의되었다. 뭐가 없어요? 갑병 합의가 없죠. 그러면 직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직접 안 됩니다. 대위 청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신축자는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한다 그 뜻이죠. 7번에 여러분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 압니까? 청구권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 있다.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담보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거론하는데요. 이 본등기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 해 놓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본등기할 법률 관계 있다고 추정한다, 추정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다. 가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순위만 지켜요, 순위. 번호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순위 보존적 효력. 이거는 있다. 요거 초기에 요거 주로 내다가 이제 요걸 자꾸 내고 있거든요. 1번을. 조금 전에 가등기 있어도 제3자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안 한다 하면 말소하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어서 가등기가 못 팔아먹게 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등기에는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 없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 발견했다고 해서 이거를 말소하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 지워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냥 채권자일 뿐이에요.
없어요. 이건 이제 등기법 시험 잘 나오는 자리예요. 대부분 판례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가등기 권리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건 아니다. 뭐는 하고 있어요? 자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요거 팔 수 있다 없다? 이순이 팔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2-1로 팔면 돼요. 가등기의 이전 등기라 해도 되고요. 가등기의 가등기라 해도 되고, 이것을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되시나요?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는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또 등기법 수행 하겠죠. 그게 8번에 있네요. 8번.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그거예요. 부기등기. 자, 9번.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하게 되었다. 같은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때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요건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 갖춘 후에 후순위 저당권이 들어왔다. 설정되었다. 그러면 혼동으로란 물권 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이 민법 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해서 선순위 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후순위 저당권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자리 양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말만 거창하지. 후순위가 없으면은 임차권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후순위 들어왔으니까 선순위가 소멸해 줄 이유가 없다. 그게 다예요. 되시죠? 이런 문장을 이제 알고서 자꾸 읽으면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의미한 것 같아도 자기가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내가 배운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면 안 배운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원칙대로 바라보면. 그래서 문장 틀린 문장 딱 보면 어디가 틀렸다는 것을 탁 감으로 빨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적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험이 있는가 하면 많이 아는데 긴가민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점수 안 나와요. 긴가민가 늘 긴가민가 하면 그 문제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거 넘어서는 단계가 60점에서 75점 넘어가는 단계예요.